이런 말 있죠. 가구를 모시고 산다라고. 여러분 집에도 있지 않나요? 비싸게 주고 사놓고 정작 마음 편히 못 쓰는 가구.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하이엔드 인테리어 하시면 100% 후회합니다. 사진에서 고급스러워 보이는 디자인과 비싼 자재부터 고르고 실제 생활은 나중에 생각하는 분들이죠. 저는 인테리어 일로 시작해서 여러 인테리어 업체와 협업하면서 맞춤 가구의 설계부터 제조, 시공까지 약 3,000개 정도의 현장을 직접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무몰딩 가구가 유행하기 시작할 때부터 실제 현장에 적용해 보면서 사진에서는 예뻐 보이는 디테일이 생활에서는 어떤 불편으로 이어지는지 계속 확인해 왔습니다. 실제로 무몰딩으로 깔끔하게 마감했는데 문을 열 때마다 간섭이 생기고 비싼 수입 하드웨어를 사용을 했는데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짝과 문짝이 간섭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분명 좋은 자재를 사용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여기에서는 업계에서 잘 이야기하지 않는 공통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맞춤 가구를 제작하는 입장에서 고급스러워 보이는 집이 왜 살수록 불편해지는지, 그리고 견적과 자재의 가격만으로는 알 수 없는 오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진짜 하이엔드의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몰딩은 정말 하이엔드일까요? 일단 이 질문부터 답해 드릴게요. 무몰딩이 트렌디하고 예쁜 건 맞습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몰딩이 없고 라인이 간결하면 확실히 공간이 시원해 보이고 미술관 같은 세련된 분위기가 나옵니다. 미니멀한 인테리어를 원하시는 공간에서는 아주 매력적인 연출 방법이에요. 다만 무몰딩 그 자체가 하이엔드를 대변하는 유일한 정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현장은 벽이나 천장이 미세하게 기울어져 있어요. 현장마다 저마다의 자연스러운 컨디션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무몰딩만 고집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문을 열고 닫을 때 천정에 간섭이 생기는 아쉬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몰딩이라는 기법 하나만 바라보기보다는 우리 집 벽면의 천장 상태를 차분히 살피면서 그 공간에 가장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게끔 시공선을 찾아가는 것, 그게 훨씬 안정적이고 완성도 높은 결과를 만드는 길입니다. 비용을 들여서 수평과 수직을 다시 잡고 몰딩 없이 마감하는 게 사실 저희 가구 업체 입장에서는, 특히 시공하는 입장에서 훨씬 효율적이고 예쁘게 나오는 마감법이긴 합니다. 울퉁불퉁한 벽을 따라서 마감재를 자르고 채워 넣는 것이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무몰딩이 답이 아니면 비싼 자재를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제가 실제로 봤던 현장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1000만원짜리 폴딩도어 부속을 사용하면서 수평 수직을 이걸로 맞추는 거예요. 나무 쪼가리로요. 자재의 이름값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자재를 얼마나 이해하고 가공하고 시공하는가입니다. 그런데 이걸 아무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업계에서는 잘 안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소재 자체의 가격표를 올리는 것보다 그 소재가 가진 필수적인 시방과 메커니즘을 이해한 세밀한 가공과 설계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몰딩도 자재도 아니다. 그럼 디자인만 예쁘면 되는 거 아니야? 하실 텐데 사실 여기서 제일 많이들 후회하십니다. 인테리어가 끝나고 처음 한두 달은요, 눈이 즐거우니까 조금 불편해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년만 지나보세요. 여기 콘센트 하나 더 빼둘걸. 조리 공간이 10cm만 넓었어도 편했을 텐데. 이런 후회를 많이 하시죠. 매일 살아가야 하는 생활 공간에서 불편함은 아무리 예쁜 디자인으로도 가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후회하시는 사례가 있어요. 예쁜 주방을 위해서 상부장 없는 주방을 시공하셨다가 수납 공간이 부족해서 몇 년 뒤에 추가로 상부장을 다시 시공하는 경우,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 가구 라인을 맞추려고 디자인을 우선시해서 무리하게 설계를 하다 보면 하드웨어 소재의 평균적인 가공 범위를 넘어선 디자인이 나와요. 하드웨어에는 분명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 한계를 넘는 디자인은 예쁘게 완성되는 순간까지만 좋고 하는 내내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눈에 보이는 미학적인 라인을 잡으면서도 실제로 손이 닿고 물건이 들어가는 사용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고객님과 치열하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무몰딩도 아니다. 비싼 자재도 아니다. 예쁜 디자인도 아니다. 그럼 도대체 하이엔드가 뭘까요? 하이엔드라고 하면 보통 눈부시게 화려한 대리석, 최고급 수입가구 브랜드부터 떠올리시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진짜 하이엔드는 조금 다릅니다. 하이엔드는 비싼 수입 자재를 바르는 게 아니라
거주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춤 옷을 입혀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값비싼 옷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불편해서 손이 안 가잖아요. 공간도 똑같습니다. 이런 말 있죠. 가구를 모시고 산다라고. 여러분 집에도 있지 않나요? 비싸게 주고 사놓고 정작 마음 편히 못 쓰는 가구. 몇천만 원짜리 아일랜드를 시공했는데 혹시나 깨질까, 더러워질까? 그릇 하나를 마음 편히 못 올려놓으세요. 칼각을 맞춘 코너가 위험해서 다이소에서 산 코너 커버를 이렇게 덮어두시고요. 저는 이게 하이엔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럭셔리 인테리어인 거지. 비싼 것과 좋은 것은 다르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하이엔드에 대한 접근은 이런 겁니다. 문이 잘 여닫히는지, 몇 년 뒤에 수리할 일이 생기면 얼마나 편하게 수리할 수 있는지, 시간이 지나 고장나면 고치기 좋은지, 어떻게 하면 이 공간이 더 잘 쓰일 수 있는지, 이런 걸 고민하는 게 제 기준에서의 하이엔드라고 생각합니다. 화려한 게 아니라 끝까지 편한 것. 그럼 그 끝까지 편한 것을 저희는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답은 현장이 아니라 그 전에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가구의 디테일은 현장이 아니라 설계와 제조에서 나온다. 예전에는 자재를 싣고 가서 현장에서 뚝딱뚝딱 맞추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현장에 먼지도 많이 나고 그날 작업자의 컨디션, 현장 컨디션에 따라서 마감 품질에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공장은 다릅니다. 물론 제작하시는 작업자분들도 컨디션이 다 다르시겠죠. 하지만 현장과 비교하면 수평이 잘 맞는 작업대가 있고 오로지 제작만 할 수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변수 없는 시공을 위해서 작동 테스트, 조립 테스트까지 미리 해볼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장에 맞춰서 시공한다 라는 개념보다는 현장의 변수를 최대한 미리 파악해서 시공 기준선을 어디로 잡을지, 어떤 자재가 더 필요한지를 설계 단계에서 미리 풀어내죠.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풀기 어려운 숙제들을 미리 머리 맞대고 도면 위에서 차근차근 풀어내는 과정.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저희도 항상 완벽하게 준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다만 설계에 최선을 다했을 때 마감에서의 피로도가 확실히 줄어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계 이야기가 나온 김에 보시는 분들이 딱 하나만 기억을 하셨으면 하는 팁이 있습니다. 맞춤 가구를 진행하면서 참 안타까운 순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구와 어우러질 가전제품 정보나 콘센트 위치가 중간에 바뀌면서 생기는 엇박자들 때문입니다. 가구 제작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가전제품 모델을 바꾸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즘 나오는 빌트인 가전들은요, 브랜드마다 제품마다 열기가 빠져나가는 구멍 위치도 다르고 문이 열릴 때 역 가구에 닿지 않도록 확보해야 하는 반경도 다 제각각입니다. 가구 설계를 이미 미리 짜둔 상태에서 갑자기 스펙이 바뀌면 급하게 수정을 해야 하니까 원래 쓰려던 하드웨어를 못 쓴다든지 처음 계획했던 깔끔한 디자인 라인이 아쉽게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리면 내가 쓸 가전제품들을 미리 골라두시고 가구 디자이너와 공유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훨씬 자연스럽고 일체감 있는 가구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편안한 공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용자의 생활 습관이 공간 구석구석 아주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다는 점이에요. 자주 쓰는 도구는 가장 손이 잘 닿는 곳에 있고요. 자주 쓰지 않는 그릇들도 무의식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알고 눈을 감고도 요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한 그런 것들이요. 억지로 멋을 위해 만든 인테리어가 아니라 지금까지 살면서 몸에 익은 루틴들을 이사가는 집에 맞게 동일하게 혹은 비슷하게 옮겨 담을 수 있는 주방과 가구, 그런 공간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은 가치를 발휘하면서 오래 사랑받는 것 같습니다. 요즘 유튜브나 SNS에 워낙 정보가 많다 보니까 트렌디한 인테리어 사진들을 수백 장씩 저장해서 오시곤 해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남의 집에서 예쁜 디자인이 우리 집에서도 편하다는 법은 없습니다. 남들의 주방을 구경하는 시간만큼 우리 가족이 집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주말에 다 같이 모여서 요리하는 걸 좋아해. 아니면 우리는 요리를 간단히 하고 주로 식탁에서 노트북을 하거나 차를 마셔. 이러한 소소한 가족들의 대화 속에서 진짜 어울리는 설계의 힌트가 나옵니다. 화려한 남의 포트폴리오를 쫓아가기보다는 나를 가장 편안하게 만들어줄 기본이 무엇인지 먼저 고민해보세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이엔드는 자재의 가격이 아니라 내 생활에 맞는 정도로 결정된다.
저희도 여러분의 일상에서 가장 편안한 동선을 찾으실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곁에서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